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렁장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바쁜데요.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다들 힘들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또 아기가 있어서 더 행복하면서도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기가 자는 중이어서 조용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저희 아기 장난감입니다. 북인데요.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육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응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도 제가 좀 복잡하잖아요. 영역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신이 없고, 또 세금 3월달에 법인, 또 5월달에 이제 그 개인사업자 같은 것들도 다 들어오시죠. 그리고 4월달에는 또 부가세 신고가 있는데 그건 또 유예된다는 것도 있고, 어쨌건 신경 쓸 게 많고, 매달 10일날 세금계산서 또 챙기셔야 되고 복잡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조사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계속 나오죠. 그것도 또 찾아가지고 또 서류를 꾸며야 되겠죠. 정신없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안 바빠요. 더 바빠도 더 바쁘다고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회사는 사람을 밀어붙이잖아요. 어쨌건 여러분 좀 힘내시고요. 요새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너무 바빠서 요새 이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좀 이렇게 몇 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댓글을 저는 이제 직원분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필요한 거는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 없는 건 다들 좀 이렇게 제가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다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의 특성상 댓글을 다 읽으면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좀 경험이 있거나 시장에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기를 희망하는데, 거의 그렇지가 않고 제가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저조차도 약간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제가 원하는 것만 본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 팬분들은 알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으면 이 자리까지 없죠.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 채널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전 시장을 어떤 지역별로, 그리고 타이밍별로, 전세, 월세 이런 별로 나름 잘 맞춰왔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저는 제 채널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제가 설마 여러분 제 외모? 제 말투? 이런 거 아니면 제 영상미라고 얘기를 할까요? 양심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제 진솔함 때문에 많은 응원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거고, 왜냐면 저라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같이 시장을 참여해 주신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른 분들은 귀찮아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 많이 지금 놓치고 계신가 본데, 지금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면은 저는 시장이 반등했다, 내 말이 맞았다라는 걸 외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상반기 때 반등한다고. 지금 기사가 뭐라고 떠 있죠? 쓰기도 싫어요. 강남, 서울 반등했다고 떴죠. 제 말이 지금 거짓말인가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대선 끝나고 반등했다고. 저 안 써요. 팩트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반등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기사를 여기다 띄우면은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상반기 때 반등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솔직함을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린 게 뭐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 거래량이 너무 적죠. 거래량이 말이 안 될 정도인데 시장이 버텨요. 왜? 매물이 부족하니까. 다만 수요는 땅바닥에 묻혀놨죠. 근데 이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없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오래 참여한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 시장을 판단했을 때 장기적인 하락이 시작점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뭔가 놓치고 계신가 본데요. 크게 놓치고 계신가 본데요. 지금 누가 시장의 하락을 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무슨 본인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여기다 많이 적어주시는 것 같던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누가 원할까요? 여당이 원할 것 같으세요? 거대 여당이 지금 부동산 하락을 원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왜들 순진하십니까? 지금 여당은 절대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했던 적도 없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바꾼 적 있나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제 책 읽으신 분들, 제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하고 그걸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좋을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좀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더 쬐서 하락시키는 걸 원해요? 사실 이것도 모르겠죠. 더 쬐다고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규제를 풀어서 지금 폭등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맘대로 될까요? 벌써 맘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대 여당은 지금 부동산 하락을 원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순진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정치, 표에 관련된 거 하나만으로 생각을 해도 여태까지 5년간의 대한민국 정치는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 국민들의 안녕, 부동산 가격의 하락, 거주 안정, 이딴 거? 이따위 것들 가지고 지난 5년을 실컷 설명하려고 하루 종일 밤을 새보세요. 되나? 그런데 마법같이 표가 되나 안 되나? 표가 되나 안 되나? 내 편인가 아닌가? 요것만 나눠서 생각하면 지난 5년이 설명이 다 됩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거니까. 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72석을 가진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원한다. 꿈 깨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원할까요? 바뀐 대선 후보자,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 이긴 당선인이 원하겠죠. 근데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벌써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지금 안정돼 보이세요? 정치적인 의지나 전월세 시장이나 종부세나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불안정해 보이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거래가 좀 없었다는 이유로, 많이 없었죠. 수요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대로 쭉 떨어질 거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제 의견을 바꾼 적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킨 김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난 6개월간의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경기도랑 인천,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 정말 많이 좀 흔들렸거든요. 떨어지거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재개발이나 입주권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얘기 들으면 너무 약올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팩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0억 오르고 1억 떨어졌다. 15억 오르고 2억 떨어졌다. 이거 팩트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팩트는 팩트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요. 세금이 짜증날 뿐이죠. 근데 세금 때문에 안 판다는 건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서울의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랑 그리고 2020년 상반기, 2021년의 상반기에 보였던 모습이 복합적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죠? 세금 때문에 호가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세금 때문에 금매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공급이 있어서 그 지역이 흔들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규제의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반년 정도 묶여 있거나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출 중단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차 타고 가서 까먹을까봐 여러분한테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까먹을까봐 가다가 차를 세우고 찍는 거예요. 안전한 데를 찾으면. 그 정도로 저는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 서울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잡혔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상승했죠. 2020년 상반기 때 잡혔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6월달 이후에 쭉. 2021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시장에 있는 이 현상은 예전에 그런 서울에 있었던 현상들처럼 멈춰가는 구간, 잡혀있는 구간, 여러 가지 구간이 섞여 있어서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매도인들은 너무나 거래가 없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하락도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과 달리 시장 참여자보다는 원하시는 얘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유튜버로서 지금 기사를 띄운 다음에 요 봐라. 상반기 때 반등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 요새 또 여러분 폭락 얘기하시는 분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맞았다는 둥둥. 왜 저랑
좀 자존심 상한데 어쨌건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장에 정말 참여해보고 돈을 만져보고 아주 조그만 집에서부터 상가랑 토지랑 건물이랑 건축, 시행까지 해본 사람이랑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그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부디 제발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어떤 정치 비슷한 이념에 묶여있지 마시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집중하시면 안 될까요? 전 최소한 이거 유튜브 하면 돈이라도 들어오잖아요. 어쨌건 여러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고 돈을 어떻게든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날 폭락한다는 얘기 들으면 돈이 들어오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려면 그냥 자유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살짝 섭섭하기도 하고 요래 가지고 영상을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요새 바쁘시겠지만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참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5년은 아니고요. 사실 5년 동안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2년 동안 방역해서 자영업자분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잘 컨트롤이 되나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당장 내 얼굴에 주먹이 안 날라오면은 다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참여하시는 분들과 일찍 깨우치신 분들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른데요. 이거는 매번 반복됐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댓글에 하락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대로 된 하락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락시장은.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풀렸나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시장이 하락하면요. 규제를 풀어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푸나요? 규제를 풀어요 지금? 안 풀죠. 왜 안 풀까요? 왜 계속 규제를 하려고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뭘 배우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반성해보고 시장에 좀 도입해보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생각이 맞았고 어떤 게 틀렸는지 꼭 혼자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